안녕하세요. 김과장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칩 안에 숨어있는 아주 기묘하고도 골치 아픈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기들, 즉 게이트 유도 드레인 누설 현상인데요. 반도체 칩 속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 불리는 이 현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이 유령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화면만 살짝 꺼두는 잠자기 모드를 아시죠? 이때 배터리가 정말 하나도 소모되지 않을까요? 사실 전원을 완전히 끈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 주범이 바로 누설 전류예요. 이상적인 스위치는 꺼졌을 때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하지만 현실의 트랜지스터는 마치 물이 한 방울씩 새는 수도꼭지처럼 미세한 전류를 계속 흘려보내거든요. 이 미세한 누설이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엄청난 전력 소모와 발열의 원인이 됩니다. 이 누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기본 벽돌인 모스펫을 알아야 합니다. 모스펫은 전기 신호로 켜고 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가 출발하는 소스, 도착하는 드레인, 그리고 이 사이의 길인 채널을 열고 닫는 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죠. 게이트에 전압을 주면 문이 열려 전자가 흐르고 전압을 빼면 문이 닫히면서 전류가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을 닫아도 전자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새어나갑니다. 크게 4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째, 문턱 전압 아래에서도 채널이 완벽히 닫히지 않아 생기는 문턱 전압 이하 누설. 둘째, 절연막이 너무 얇아 전자가 직접 통과해버리는 게이트 누설. 셋째, 기판과의 접합부에서 생기는 접합 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강한 전기장 때문에 생기는 기들입니다. 그럼 기들의 정확한 정의는 뭘까요? 트랜지스터가 꺼져 있을 때 게이트 전극과 드레인 영역 사이에 걸리는 높은 전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자역학적 누설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게이트와 드레인이 살짝 겹치는 표면 영역에서 발생하는데요.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해지고 동작 전압이 높아지다 보니 아주 좁은 영역에 걸리는 전기장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면서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들이 발생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전기장의 형성입니다. 트랜지스터가 꺼진 상태에서 게이트에는 0V나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고 드레인에는 높은 플러스 전압이 걸립니다. 이 극적인 전압 차이는 게이트 산화막 바로 아래 드레인 표면에 엄청나게 강한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으듯 전기적인 힘이 나노미터 수준의 아주 좁은 점으로 응축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전기장이 전자의 길인 에너지 밴드를 왜곡시키는 과정입니다. 반도체 내부에서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 도로인 가전자대와 전도대로만 다닐 수 있고 그 사이에는 밴드갭이라는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강력한 전기장이 이 에너지 도로를 급격하게 휘게 만들어요. 그러면 드레인 표면 근처에서 가전자대와 전도대가 서로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밴드 굽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 도로가 충분히 휘어서 서로 가까워지면 드디어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밴드갭이라는 장벽을 넘을 에너지가 없어서 못 가던 전자가 장벽이 얇아지자 확률적으로 그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걸 밴드 대 밴드 터널링, 즉 BTBT라고 부릅니다. 이 터널링으로 생성된 전자는 드레인으로, 전공은 기판으로 이동하며 원치 않는 미세한 누설 전류, 즉 기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들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질까요? 엔지니어들이 주의 깊게 보는 요인은 4가지입니다. 첫째, 게이트와 드레인의 전압 차이가 클수록 전기장이 강해져 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드레인의 도핑 농도가 높을수록 밴드가 더 급격히 휘어 누설이 많아집니다. 셋째, 공정 미세화로 산화막이 얇아지면 동일 전압에서도 전기장이 더 세게 유도되어 기들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가 높아져도 전자의 터널링 확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원자 하나 수준의 이 미세한 누설이 수십억 개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배터리 사용 시간을 단축시키는 대기 전력 소모의 주범이 됩니다. 또한 누설로 생긴 에너지 높은 전자들이 절연막의 충돌의 결함을 만들면서 칩의 수명을 깎아먹기도 하죠. 특히 D램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방전시켜서 데이터 보관 시간을 줄이고 이를 막기 위해 더 자주 리프레시를 해야 하니 전력 소모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유령을 어떻게 잡을까요? 엔지니어들은 크게 3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째는 LDD 구조입니다. 게이트 근처 드레인의 도핑 농도를 낮춰 전기장 집중을 부드럽게 완화하는 고전적인 방법이죠. 둘째는 하이K 신소재 도입입니다.
유전율이 높은 소재를 써서 절연막의 물리적 두께를 늘리면 성능은 유지하면서 전기장과 터널링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회로 설계 단계에서 게이트와 드레인의 전압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들은 트랜지스터가 꺼진 상태에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강한 전기장 때문에 전자가 밴드갭을 뚫고 나오는 양자 터널링 현상입니다. 이는 칩의 대기 전력을 높이고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지만 엔지니어들은 LDD 구조나 신소재 도입 같은 정교한 기술로 이 보이지 않는 유령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 트랜지스터가 계속 작아지면서 이제 이런 양자 효과는 예외가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규칙이 되었습니다. 2D 구조를 넘어 3D 구조인 핀펫이나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발전하며 제어 능력은 좋아졌지만 그만큼 전기장 집중 현상도 복잡해져 기들 제어는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죠. 결국 반도체의 미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유령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반도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